지난해 12월 2006 광주 정률성 국제음악제가 광주에서 이틀간 열렸다. 정률성 타계 30주년이 되는 해에 열린 음악제는 동아시아의 평화와 교류에 물꼬를 트는데 큰 의미가 있었다. 정률성은 한국인 출신으로 중국의 대표적인 혁명음악가. 2005년 그를 기리는 음악제가 광주에서 출범했다. 그 명성에 걸맞게 첫 해부터 중국과 한국 양국에서 뜨거운 관심을 불러일으켰는데 정률성 국제음악제는 광주와 중국을 더욱 가깝게 만드는 문화의 통로가 됐다. 그렇다면 음악제의 주인공 정률성은 누구인가? 이른 아침 북경의 경산공원. 시민들이 노래 모임을 만들어 자유롭게 노래를 부른다. 노래의 장르는 흘러간 유행가부터 오래된 혁명가까지 다양하다. 그런데 이들이 즐겨 부르는 노래들 중에 아주 오래된 노래가 하나 있다. 이 노래는 한국인 작곡가 정률성이 지은 팔로군 행진곡. 중국의 공식 군가로 중국 국민들에겐 국가만큼 친숙한 노래다. 他的作品我老觉得是和这个紧密的跟这个时代跟人民的这种呼声啊，这种感情是非常我们中国话叫贴切非常这个紧密的在一起的所以你看看他当然写的军歌写的你看像延安颂，写的像这个毛主席诗词里有几首，像刚才这2首，这都是现在广为传颂的。 이들의 악보집엔 정률성의 또 다른 노래가 있다. 연안송 또한 중국인들이 애창하는 노래. 시민들은 이 노래를 부를 때마다 혈기왕성했던 지난 청춘의 시절을 떠올린다. 정률성은 1914년 광주에서 태어났다. 당시는 한일 합방 이후 일제의 수탈이 극에 달했던 시기. 많은 농민과 애국지사들이 고국을 등지고 독립운동을 하기 위해 해외로 떠났다. 이 시기는 일제의 눈을 피해 서구의 사조가 유입되던 때이기도 하다. 양림동은 광주에서도 가장 먼저 서구 문물을 받아들였는데 어린 시절의 환경은 정률성에게 음악적인 자양분이 됐다. 개화기 신문화를 전파하는 데 중심지 역할을 했던 양림교회. 독실한 기독교 집안에서 자란 정률성은 이곳에 다니며 서양음악에 눈을 뜨게 된다. 당시 오웬 기념각에서는 숭일학교의 밴드부에서도 공연을 자주 했는데 정률성 또한 숭일학교 학생이었다. 기독교계 사립학교인 이곳에서 음악의 남다른 두각을 보였던 정률성. 훗날 음악가로서 성공하기까지의 토대는 그렇게 고향 광주에서 만들어졌다. 1933년 정률성은 중국에서 항일운동을 하던 넷째 형을 따라 망명길에 오른다. 한일 합방 이후 항일 투사들이 활동 근거지로 삼았던 중국. 각지에 독립운동기지를 건설하고 국내와 연계된 활동을 벌였다. 정률성은 상해와 남경에서 의열단으로 활동한다. 이곳에서 그는 각종 군사 기능을 배우며 독립운동가의 길을 걷는데 음악에 대한 열정도 포기할 수 없었다. 1937년 일제는 전면적인 중일전쟁을 도발했다. 대륙 곳곳의 청년들은 일제를 몰아내기 위해 먼 길을 나섰다. 이들이 몰려간 곳은 연안이다. 당시 연안은 항일운동의 본거지였다. 정률성은 항일의 꿈을 안고 연안에 도착한다.
정률성은 선북공학 제1기 7대에서 공부를 했다. 일제에 맞서 조직적인 군사훈련을 받았는데 연안의 분위기는 정률성의 감수성을 새롭게 일깨웠다. 당시의 시대 상황을 가장 잘 반영한 노래 연안송. 발표되자마자 전선 곳곳으로 퍼져나가 항일 투사들의 구심점이 됐다. 침략자를 몰아내고 자유로운 땅에서 행복하게 살아갈 그날을 노래했던 연안송. 이로써 연안송은 중국 항일운동사에서 가장 기념비적인 노래가 된다. 중국의 항일운동에 관한 자료를 모아놓은 항일군정대학 기념관。在抗大呢，有许多文艺界的知名人士，如延安颂的词作者莫烟、曲作者郑律成，还有我们抗日军政大学校歌的曲作者吕季等呢，都是抗大的学员。1939년 정률성은 또 하나의 필생의 역작을 탄생시킨다. 팔로군의 힘찬 기상을 노래한 팔로군 행진곡. 팔로군은 일본군과 싸운 중국 공산당의 주력 부대. 항일의 격전지에서 팔로군 행진곡은 진군의 나팔처럼 전사들을 앞으로 나아가게 만들었다. 이후 이 노래는 중국의 공식 군가로 지정됐다. 붉은 오성홍기와 더불어 중국의 건국 정신을 상징하는 노래가 된 팔로군 행진곡. 지금까지도 중국 전역의 학교와 군대, 각종 공식 행사에서 끊임없이 연주되고 불려졌다. 이로써 정률성은 13억 중국인 남녀노소 모두가 기억하는 중국의 대표 음악가가 됐다. 우리 예를 들면 한국에서도 6.25 전후에서는 그 군가가 굉장히 유행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전후의 시체를 얹고 뭐 앞으로 이런 식으로 그게 사회에도 불리고 방송에도 나오고 계속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특히 그 중국에서 말하자면 항일 운동을 하면서 중국을 하나의 통일국가로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말하자면은 그 음악이라는 게 굉장히 필요했는데 그 필요한 기능을 해준 것이 그 부분을 해준 것이 바로 정률성 선생의 음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연안에 모택동 그 정부가 연안에서 어떤 그런 시작을 태동할 때 그것을 발화시킬 수 있고 그 힘의 원동력을 줘갖고 전국을 퍼치게 만든 힘을 퍼친 것이 바로 그 정률성 선생의 연안송입니다. 작곡가로 황금기를 맞던 1938년 정률성은 항일군정대학 여학생 대대장 정설송을 만나 사랑에 빠진다. 사랑에 빠진 정률성은 아름다운 서정가곡 연수요를 발표한다. 이 노래는 사랑하는 임을 항일군에 보내는 여인의 마음을 담은 애정가요. 연안의 많은 청춘 남녀의 가슴을 울렸다. 정률성은 음악을 통해 한국의 얼과 혼을 중국에 알렸다. 이 노래는 한국의 굿거리 장단으로 어우러진 생사녀. 고향 광주에서 들었던 우리의 전통 리듬이 그대로 살아있다. 雄伟、壮阔、英勇、豪迈，这是曾吕成作品的最大的风格。同时还有一点就是说，他是延安颂的作曲家啊。延安颂的这个作品呢，是表现出来的特点是深刻的抒情，抒情和雄壮紧密地结合在一起。因为由于他出生在韩国的全罗南道，所以他的作品在骨子里头带有一种韩国的风格，或者叫做朝鲜的风格。当我听到郑律成老师这个名字的时候，我感到很陌生；但当我听到他作曲的很多歌的时候，我感到非常的熟悉，也非常高兴。令我更高兴的是，我现在学习的这个城市光州就是郑律成老师的故乡。我也希望通过郑律成音乐节这次活动，中国和韩国的大学生他们的交流会越来越多。
파란만장한 역사의 고비를 함께 넘었던 정률성. 그도 이제 역사의 한 주인공이 됐다. 郑绿成同志是一位将自己的生命与中国人民革命事业结为一体的音乐家。人民是不朽的，绿成同志的歌曲也是不朽的。郑绿成将把我们中韩两国人民，把中国人民，特别是韩国光州人民，紧密地联系在一起，共同为发展我们的国家、维护世界和平而努力。郑绿成是不朽的，郑绿成是中国人民的光荣，也是韩国人民，特别是光州人民的光荣。 순환과 고통의 시대에 음악으로 민중의 자주와 평화를 부르짖은 정률성. 그의 음악은 시대를 넘어 우리의 가슴 속에 꺼지지 않는 불꽃이 됐다. 이제 정률성은 한국과 중국, 아시아를 아우르는 평화의 상징으로 문화의 가교로 영원히 함께할 것이다.